안녕하세요. 김은주입니다. 많이 와주셔서 시작하기 전에 좀 걱정했거든요. 한 5분 오시면 어떡하나. 근데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는 뭐 시간에 맞춰서 끝내도록 하고 디프리에 집중하는 강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고 다 디프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중학교 교사를 했어요. 4대 가정교육과를 나와서 중학교 교사를 하다가 출산을 하고 나서 저희 어머니의 확고한 의지, 나는 절대 손자를 못 키워준다. 그래서 미련 없이 그만뒀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도 미련이 남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동생도 교직에 30년 있었는데 제가 MBTI가 INFP를 했더니 언니 3년 한 것도 기적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미련 없이 그만두고 나서 다 하지 못한 저희 의류학과 석사과정을 끝내고서 집에 있으려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제약회사 30년 계시다가 나오셔가지고는 난데없이 작은아버지 덕분으로 패션 디자인 학원을 인수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가서 도와드리다가 어떻게 알게 돼서 처음에 그 당시에 많이 유행했던 게 여성분들은 아실 텐데 홈패션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홈패션을 하다가 퀼트를 연결했는데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강의를 하고 또 퀼트 쪽에서는 저희가 선두이다 보니까 초창기 멤버들은 어떤 분야든지 힘은 들지만 혜택도 많이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초창기니까 가르치는 거 해야 되고 재료 사와야 되고 다른 여러 가지 전시도 해야 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했던 중에 저희끼리는 너무너무 재밌고 퀼트 하시는 분들 너무 잘하고 있는데 제가 퀼트 페스티벌 준비위원장 5년을 하면서 느낀 게 우리는 너무 재밌고 외국에서 와서도 너무 감탄하고 너무 잘하고 있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협회 이사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농담 삼아. 나는 이제부터 퀼트계를 떠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갈 거다. 그래서 협회 일을 그 당시 열심히 할 텐데 왜 그만두냐고 하는데 그만두고 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쪽으로 가서 이런 오늘 같은 강의들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비퀼트인들에게 퀼트가 뭔지를 알리는 일을 하는 게 요즘 제가 많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할 것도 퀼트는 왜 아트일까요? 그래서 오늘 가시기 전에 뿌듯한 마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싶은 마음에 하는 사심이 엄청 들어가 있는 강의입니다. 사심이 들어가 있지만 들어올 때 선물 줬잖아. 그러니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제 개인전 동영상이 왜 안 나오죠? 예, 개인전 전시예요. 그래서 처음에 퀼트라 그러면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지갑 만들고 가방 만드는 건데 라고 하시는데 제가 만났을 때 처음 퀼트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천으로 그리는 그림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섬유예술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몰랐는데 섬유 디자인과에서 염색하고 타피스트리로 너무 많이 울거먹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다니다가 거꾸로 저희한테 강의해달라고 의뢰를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는 상명대 다니는 학생도 한 명도 없어요. 사돈에 8천을 뒤져도. 근데 저는 이제 상명대 나가게 됐고 실제로 퀼트의 3학점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퀼트랑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요거는 저희 학교에 제가 삥 뜯긴 건 아니고요. 기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SK 미래관 이렇게 2m가 넘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걸까 했더니 손 타지 않는데 그래서 이렇게 위에 매달아놨어요. 그리고 요거는 액자에 넣을 수 있는 1m 크기여서 본관 회의실 앞에 있는 거고요. 요거는 교우회관 5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모든 미술 작품은 고대 박물관에서 관장을 해요. 그래서 어디 위치에 어떻게 설치하고 학예식장이 다 관장을 하고 1년에 한 번 그 기증받은 걸 다 모아가지고 기부 영수증을 주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심사를 해요. 근데 퀼트 작품을 그때 교우회관에 있는 건 상관이 없고요. 이 두 개를 심사를 했는데 전문가라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 학교에 있는 게 골동품이어가지고요. 뭐 본인들이 알지 못해서 판정 불가로 나왔어요. 그래서 솔직히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좀 억울하기도 하고 사실은 제가 기부 영수증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서 괜찮았는데 또 하나는 얼토당토하는 가격 매겨준 것보다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계속 겪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강의를 제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도 나가서 앞으로 전도사가 되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퀼트 얘기를 하는데요. 퀼팅, 소잉, 이게 우선 기본으로 알고 넘어가면요. 퀼팅이라고 그러면 바느질을 3겹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거는 제 작품들이 겉감이 있고 안감이 뒤쪽에 안감이 있어요. 안감이 있고요. 요 중간에 얘들은 모카솜을 넣어놨어요. 솜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거는 뭐 유리섬유를 넣기도 하고요. 건축자재를 넣기도 하고 얇은 조개 같은 거면 그냥 광목 한 장을 넣기도 하고 일단 3겹이 됐을 때 퀼팅이라 그래요. 그래서 퀼트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느질한다는 소잉은 2겹을 바느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3겹 이상일 때 퀼팅이라고 하고 그냥 누비기만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앞에다가 천으로 그림을 또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패치워크라는 거는 저희 남편 표현을 의하면 멀쩡한 천을 잘라가지고 다시 꿰매서 천을 만드는 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플리케는 어떤 천 위에 어떤 걸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있는 연나무는 처음에 사각형 천을 패치워크를 하고 위에 연나무는 아플리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천을 만들고 나서 중간에 솜을 넣고 안감을 대서 3겹으로 누벼주는 게 퀼트예요. 근데 이제 이때까지는 저희가 전통적인 방법을 할 때는 이제 피싱, 아플리케, 퀼팅 했는데 요즘을 많이 하는 거는 데코레이션이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기도 보면요. 여기 밑에 보면 자잘한 구슬 뭐 한 몇백 개 달아놓고요. 큰 구슬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잘한 구슬 있는데 밟으면 지압됩니다. 그래서 뭔 말인지 모르시죠? 밟아보면 알아요. 아파요. 근데 데코레이션이 들어갔을 때 한 번 더 그림을 그려줄 수 있기 때문에 현대의 퀼트는 데코레이션이 꼭 들어가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게 자수를 하거나 비즈를 달거나 그리고 심지어는 퀼팅까지 다 해놓고 그 위에 다시 페인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내 콘테스트 심사를 가보면 상을 받기 위해서 할 거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심사하다가 요사를 떨어도 별짓을 다 해놨구나. 그럴 만큼 데코레이션이 꼭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퀼팅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얀 천에 그냥 퀼팅한 거 이걸 저희가 화이트 퀼트라 그러는데요. 화이트 퀼트는 흰색이라서가 아니고 그 어떤 같은 색상의 천과 같은 색상의 실로 누벼준 것을 화이트 퀼트라 그래요. 그래서 아이러니하지만 검정천에 검정실로 누벼도 화이트 퀼트입니다. 그리고 요 옆에 거는 그냥 무늬 있는 천에다가 누벼주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그냥 퀼팅만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피싱인데요. 여기 쉘처럼 보이지만 쉘 하나하나가 아니고 쉘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 직사각형 천을 다 잘라서 붙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피싱을 한 다음에 퀼팅을 위에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진하게 좀 보이는 선들은 퀼팅을 한 흔적이에요. 그 요쪽은 사각형 네모 세모를 해서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퀼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피싱을 한 다음에 퀼팅을 한 거고요. 그 다음 거는 이제 아플리케를 한 다음에 퀼팅을 해준 거예요. 어떤 천 위에 어떤 걸 붙인 거예요.
프린트된 천이 아니고요. 여기 동그란 거 하나, 잎사귀 하나 다 다른 천을 잘라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물론 바느질로 한 거예요. 바느질로 하고 이것도 뭐 핸드 바느질로 하고 다 한 거지만 내가 절대 빨 일이 없다. 세탁을 안 할 거다 그러면 딱 풀로 붙여도 킬팅이 아프리케예요. 절대 안 빨면 돼요. 그리고 빨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본드로 붙이기도 하고요. 접착 심지로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흔히 미술 쪽에서 말하는 콜라주가 저희한테는 아플리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콜라주, 저희는 콜라주를 흉내내고 싶어 하고 콜라주 하시는 분들은 아플리케를 흉내내고 싶어 해요. 요즘 미술 쪽의 경향이. 그래서 퀼트를 보시면 제작 도구에 따라서 핸드 퀼트와 머신 퀼트로 나뉩니다. 퀼트는 전부 다 핸드로 하시는 줄 아는데요. 절대 안 그래요. 초창기에는 저희도 손만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무식해서 몰라가지고. 근데 요즘 제가 하는 작업에 90%는 머신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퀼트 배우러 간다 그러면 재봉틀부터 사야 돼요. 그러니까 핸드만으로 하는 거는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머신이 가미됐을 때 핸드가 못하는 것들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림에서 보면 고호 그림과 르누아르 그림이 완전히 다르죠. 보면은 알잖아요. 그것처럼 머신 퀼트와 핸드 퀼트는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꼭 머신이 좋다, 핸드가 나쁘다라고 말은 할 수 없어요. 나는 핸드 퀼트를 좋아하고 머신 퀼트를 뭐 좋아하고 나눠지는 거지 어떤 게 좋다라고는 할 수 없고, 한국인들이 빨리빨리 민족이라 그런지 한국 퀼트계의 가장 문제는요, 전문가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핸드 전문가보다 머신 전문가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핸드 퀼트 전문가를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핸드 퀼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0년 이상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작업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미국 퀼트쇼에 가서 80이 넘으신 분들 막 계시고 그러면 언제부터 바느질 하셨냐 그러면 난 4살부터 했어 뭐 이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다투려면 저희에게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머신 퀼트 쪽이 더 많이 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요. 제가 시작하자마자 얘기하려고 했는데, 일부 동기들이 잘 알지 못하시고 저한테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한다고 하시는데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저 퀼트계에서 매장당합니다. 저희 요즘은 미대를 졸업하신 분들 중에 퀼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진짜 차별이 돼요. 너무 다르고, 제가 잘하는 거는 고대를 나와서 그런지 퀼트 쪽에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뭐 가르치러 간다든지 책을 쓴다든지 사람들을 모아서 일을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일을 꾸미는 일을 잘해요. 제가 하는 거. 그런 걸 잘하고 작업은 그렇게 잘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딴 데 가서 그런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오늘부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쓰임새에 따라서는 아트 퀼트는 진짜 그림인 거예요. 그림이고, 그 다음에 실용 퀼트는 뭐 가방, 지갑, 뭐 생활용품들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퀼트 의상은 굉장히 중요해요. 웨어러블 퀼트는 퀼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좀 이따 퀼트 역사에 나오겠지만 처음에 시작된 게 의상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디자인 구분에 따라서 엠티 퀼트 참 애매한 위치긴 한데 이거 그냥 옛날부터 있던 골동품 퀼트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퀼트 패턴에 따라서 트레디셔널하고 컨템포러리로 나눠지고요. 패턴 또는 기법에 따라서 하는 거는 저희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냥 퀼트로 보면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화이트 퀼트, 크레이지 퀼트, 패치워크, 저희들이 가르칠 때 화이트 퀼트만 해도 뭐 한 5달 배워야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 퀼트 시작해야지 그러면 조금 참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 필요하시면 사세요. 저희가 많이 팔아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 다음 뭐 크레이지 패치워크인데, 퀼트를 죽을 때까지 해도 모든 퀼트 분야를 다 하거나 다 배울 수 없어요. 그래서 수강생들한테 얘기하기를 그냥 어느 정도 한데 네 마음에 들거나 너가
참 적성에 맞다 생각되면 계속 그걸로 작품을 하시고 더 배우려고 하지 마시라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 90년대 정도만 해도 미국이나 이런 데서 유명하신 작가들 모셔다가 워크숍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짓 안 해요. 돈만 들거든요. 하루 수강료 50만 원 막 그랬어요. 미쳤죠. 그래서 그렇게도 했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트레디셔널 퀼트예요. 그래서 트레디셔널 퀼트는 전통적인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퀼트마다 이름도 다 있어요, 패턴이. 얘 같으면 베들레헴 스타, 하와이언 퀼트, 로그 캐빈, 요거는 컴퍼스, 나침반 모양, 컴퍼스, 이건 바람개비 같다 그래서 핀힐이라 그래요. 그리고 볼티모어 퀼트, 각각의 다 이름도 있고 옛날부터 해오던 것들의 하나예요. 그래서 뭐 이거가 아트가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전부 다 아름답긴 하지만 패턴으로 봤을 때 저희가 트레디셔널로 바뀌고 필드 콘테스트 할 때도 분야를 트레디셔널이냐 컨템포러리냐 지원할 때부터 다른 걸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 컨템포러리 퀼트는 이건 진짜 그냥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아트 퀼트가 이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봐도 아까 트레디셔널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걸 보시고 얘네들은 주로 뭐 그림으로 생각하시고 외국에서는 우리가 나라는 가면 뭐 건물의 빌딩 1층에 갔을 때 로비에 이따만한 액자들 있잖아요. 그거 대신에 퀼트를 벽화처럼 걸어둔 건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디 뭐 IT 관련 텔레비에서 보는데 휴렛 패커드 회장 사무실에는 퀼트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은 조금 덜하고요. 많이 있으니까 그냥 그림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거 이제 퀼트의 쓰임새를 보시면 얘는 그냥 벽걸이형 아트 퀼트예요. 그래서 그림처럼 생각하시면 되고, 얘 가방. 그리고 요거는 얘랑 비슷한데 요거 따로 되어 있는 게 저희 협회에서 팔았던 이불만 가지고 진짜 덮으시라고 팔았던 퀼트예요. 그래서 이불로, 그래서 이거는 주로 뭐 트레디셔널이 좀 더 많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생활용품, 그리고 인테리어 소품으로 하기도 하고요. 퀼트 의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퀼트의 쓰임새는 이렇게 많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명품 회사에서 하고 싶어 하겠죠. 돈 되는데 왜 안 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왜 안 넘어가냐. 자, 퀼트 패턴이에요. 옷으로 나왔는데요. 2007년도기네요. 여긴 정말 저희가 파인애플 패턴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사각형들 이어서 발렌티노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전부 다 저희들이 봤을 때 퀼트 패턴을 갖다가 놓고 의상을 만든 거예요. 얘네들만 한 것도 아니고요. 조금 길거리에 입고 다니긴 좀 그렇죠. 네. 그래서 패션쇼를 위한 퀼트고, 실제로 사서 그 시상식이나 그 할리우드 스타들은 많이 있긴 해요. 근데 한 가지 뭐 여담으로 하자면 웨어러블 퀼트에서 전 세계 1등은 한국이래. 그래서 라미김이라고 지금 현재 세크라멘토에 계신 분인데 그분은 서울약대를 졸업하시고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어디 무슨 화학연구소인가에 가서 석사를 끝나고 박사과정 가기 전에 딸내미들한테 옷을 만들어 주려고 갔다가 퀼트로 전향해서 지금 웨어러블 퀼트로는 전 세계 1등이고요. 그분 영향으로 한국인들이 웨어러블 퀼트에서 상도 굉장히 많이 탔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80이 되신 분이 4살부터 바느질 했다는데 정통 퀼트는 따라가기 좀 힘들고 웨어러블처럼 약간 격가지로 가면 그래도 세계에서 조금 1등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퀼트시 사용하는 도구에 얘는 재료가 아니고 도구거든요. 재료는 천만으로 하진 않아요. 가죽도 받고요. 풀잎사기도 받고요. 뭐 되는 바느질이 되는 건 전부 다예요. 근데 이제 그 바느질을 하기 위한 도구들인데요.
당연히 핸드 퀼트 할 때 바늘도 있어야 되고 가위도 있어야 되는데 가위도 뭐 휜 것도 있고 짧은 거 큰 거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위만도 집에서 여기저기 꺼내면 한 40개 될 거예요. 엿장수 가위도 있어요. 그 중국산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피자 칼처럼 생겼잖아요. 진짜 피자 칼이랑 똑같이 생겨서 아래에서 위로 자르는데 또 정확하게 가위질을 하면 조금 흔들리기도 하다 또 우리가 노안이었으니까. 근데 저걸로 잘라주면 자를 대고 정확하게 자르고 또 여러 겹을 한꺼번에 자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 4겹 하는데 저처럼 힘이 좋으면 8겹 정도 그래서 한꺼번에 잘라줍니다. 난 머신 퀼트에서 쓰는 거는 재봉틀이긴 한데 재봉틀을 구분하자면 얘는 그냥 가정용 재봉틀이에요. 가정용 재봉틀인데 조금 기능을 더 추가해서 많이 비싸요. 조금. 그래서 저걸로 패치워크도 하고요. 아플리케도 가능하고 퀼팅도 가능합니다. 근데 퀼팅은 재봉틀이라고 해서 기계가 다 해주진 않아요. 퀼팅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암이라 그러는데 요 사이가 보통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좋은 재봉틀이. 작은 재봉틀은 요만하기도 해요. 그 사이에 제가 한 1m 98 정도 되는데 저것들을 절반을 접어도 1m는 되잖아요. 그 접은 거를 요 사이에 집어넣고 길잖아요. 어깨에 걸치고 바느질을 해야 돼요. 근데 왜 힘드냐면 퀼팅을 할 때 우리가 재봉틀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밑에 톱니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 노루발이 있어가지고 노루발은 천을 눌러주고 톱니는 천을 뒤로 밀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재봉틀 하면 저절로 쭉 가잖아요. 근데 퀼팅을 할 때는 톱니를 아래로 내려요. 그러니까 내려주니까 뒤로 밀리질 않으니까 그냥 박으면 제자리 박음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그리고 싶은 거를 저거를 큰 걸 잡고서 밀어야 돼요. 그래서 꽃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돌려요. 돌리고 직선으로 하면 이렇게. 그래서 하기 전에 땀이 뻘뻘 나기 때문에 머리를 헤어밴드로 올리고 묶고 마실 물 갖다 놓고 간식거리 갖다 놓고 날 새면서 하면서 그래서 저희끼리 막 그래요. 운동이 필요 없어. 남들이 쓰지 않은 근육을 쓰는데 우리는 운동이 필요 없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한 15년 전부터 개발된 게 요건 퀼팅 전용 재봉틀이에요. 조금 더 쉽습니다. 조금 더 쉽지만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얘는 긴 롱암이라는 건데요. 저기 보시면 걸쳐놓고 손잡이 잡고 있잖아요. 저걸로 퀼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밀면서. 그래서 단점은 한 4천만 원 해요. 그리고 4천에서 8천만 원까지 하고 크기에 따라. 그리고 4평 이상의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원주택이나 되거나 작업실이 무지하게 크신 분들 아니면 조금 힘들어서 그냥 농담 삼아 돈은 많은데 땅이 없네. 그래서 못 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농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퀼트 작업실 사용하는 도구인데 CD가 나왔어요. 자, 요거는 일렉트릭 퀼트라 그래가지고 퀼트 디자인하는 거예요. 근데 주로 트레디셔널한 패턴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CD를 깔면 3번밖에 못 깔아서 노트북을 살 때마다 이거 깔아 말아 그러고 있는데요. 깔면 이런 화면이 떠요. 그래서 얘처럼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는 우리 흔히 캐드 하듯이 저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패턴을 해놓고 반복해서 집어넣어서 저걸 만들거든요. 그리고 천 색상도 좀 깔아보고 해서 그래서 필드 하시는 분들 좀 했다는 분들은 컴퓨터 좀 꽤나 잘해요. 뭐 포토샵 같은 것도 많이 배우러 다니고요. 예전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해놓으면 여기 이제 저희가 사각형 마름모도 있고 삼각형도 있고 정사각형도 있고 이렇잖아요. 예전에는 저거를 한다 그러면 크게 해서 종이에다 그려가지고 본을 만들었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디자인이 끝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성 사이즈를 고정을 해주면
요 패턴에 필요한 본들이 실물 사이즈로 프린팅돼서 나와요. 그러면 그 본을 가지고 본떠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EQ7인데 EQ8, 8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비싸서 못 사요. 자, 이것도 이제 자수 프로그램인데요. 이건 정부 보조금이 이럴 때 필요해서 보조금으로 샀습니다. 180만 원. 그래서 얘는 컴퓨터에 입력하면 이렇게 되는데 자수 패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수 패턴이어서 실제로 내가 그림을 가지고 자수 프린트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자수할 수 있게 디지타이징을 하는 건데요. 뭐 사람 얼굴 사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그리면 포토샵 따올 때 해보신 분을 아실 거예요. 곡선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이면 마우스 손가락 이쪽 저쪽 하면서 점 찍어서 곡선을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하나 그림을 따요. 그래서 저희가 AI 파일 없냐? 막 그래. JPG는 원수 같아. 뭐 이러고 그런데 그거 해놓고서는 나중에 자수 그림을 딴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자수의 요거랑 이거랑 다 자수의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지정을 해놔요. 그러고서는 디지타이징 끝나면 USB에 담아서 재봉틀 옆에 끼우면 자동으로 자수가 돼요. 근데 자동으로 되는데 이 재봉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만한 크기 이상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더 하고 싶으면 반복해서 해야 되고, 아주 큰 그림을 하려면 잘라가지고 여러 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재봉틀을 자동으로 하다가 멈추는 경우는 실 색깔을 바꿔달라거나 아니면 실이 끊어지거나 그러면 멈춰요. 그러면 저희가 바보 같은 게 지가 그런 것도 못 끼고 뭐 그래. 밥 먹고 왔어. 밥 먹고 뭐 작업이 끝나 있을 줄 알았는데 멈추고 있어요. 실이 끊어졌다고. 그 왼수 같아 이러고 그러고 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퀼트 작업이 굉장히 뭐 정적이고 제가 바느질한다 그러면 굉장히 얌전한 줄 알아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처음 만나는 분 만나면 한 5번 만날 때까지는 접대용 내숭을 떨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퀼트를 하려면 기골이 장대해야 되고 힘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기골이 장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컴퓨터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작업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나서 세계적인 작가들 작품을 몇 개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나라 작가들 작품은 고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한국 작가 작품도 넣어서 했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살짝 와서 내 작품은 너 마음에 안 드니? 이래요. 그래서 한국 작가들 작품은 그 다음부터 빼고 합니다. 자, 제인 사사만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의 집 뒤에는 정원이 굉장히 넓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프린트 된 게 아니고요. 여기 요런 천 색깔 다른 거 전부 다 아플리케로 붙인 거예요. 미쳤지? 왜 그러고 있니? 그럴 거예요. 자, 이분의 집에 정원을 보고 자기 집에 있는 나무라든지 또 정원에서의 이런 번개 치는 모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작품의 영감을 위해서 그 정원을 다 손질하고 다듬는데요. 그래서 책에 헥타르로 나와 있어가지고 도대체 얼만큼 땅인지 몰라서 제가 평으로 환산을 해봤거든요. 2만 평. 세상에 좀 쓸만한 남편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계속 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고요. 이분 작품은 그래서 퀼트 작가들의 최고의 영광은 그 작품이 제품으로 프린팅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거는 실크 스카프나 이런 쪽으로 프린팅 돼서 많이 팔렸다 그래요. 실크 스카프 하면 사가겠죠. 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시고요. 자, 노리코 엔도는 일본 분이세요. 저희한테 워크숍 왔는데
그 전날 만났을 때는 청바지 입고 있었는데 워크샵 수업하는데 기모노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쪽발이라고 할 수도 없고. 자, 이분은 천을 진짜 칼국수 폭 정도 되게 해서 그 폭으로 잘라가지고 또 한 3cm 정도로 천을 다 잘라요. 그러면 진짜 꽃가루처럼 천이 되잖아요. 걔를 하얀 천 위에다 뿌려요. 뿌려가지고 그냥 퀼팅 하려면 다 쏟아지니까 그 위에 망사로 덮어놓고 퀼팅을 해요. 그래서 주로 나무라든지 숲속 풍경 이런 것들로 많이 하는 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진으로 봐서 그런데 작품 크기가 대부분 2m 정도 되기 때문에 퀼팅 저희가 1m짜리 하고 나서 죽어도 안 한다 이랬거든요. 이제 다시는 안 한다. 근데 존경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굉장히 멋진 작품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영어가 짧아서 그런지 저희가 카릴 브라이어라고 했는데 미국 가서 이분을 만났는데 캐롤이래요. 자기는 영어 잘하시는 분들 캐롤이 맞나요? 캐롤 얘가 영어를 잘 못하는 거죠. 네, 이분은 40살까지 비행기 승무원이었어요. 스튜어디스여가지고 스튜어디스를 하면서 필드 콘테스트에 내서 대상을 타고 뭐 상을 좀 탔나 봐요. 그래서 스튜어디스를 그만두고 전업 작가로 나선 분이신데 미국 켄터키주에 퍼드카의 작업실이 있어서 거기를 저희가 갔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작업실 전경인데 이 사진을 왜 넣어놨냐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파두카는 인구 10만도 안 되는 조그만 도시예요. 시티 오브 퀼트일 뿐이지. 그래서 거기에 우리나라도 지방에 그 비어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래요. 예전에 담배 농사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랬을 때는 인구가 많았었는데 비어있고 그러니까 그 빈집들을 예술 작가들한테 지원을 하면 1달러에 줘요. 그리고 앞 전면만 그대로 보수해서 칠하고 뒤는 너 맘대로 고쳐서 써도 돼요. 그래서 이분도 뒤도 증축해서 멀기 때문에 기숙사도 만들어 놓고 수업하러 오면 자고 먹고 자고 뭐 그렇게 하고 자기 작업실도 있고 염색하는 방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폐가옥을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과감하게 정부에서 사서 단돈 1,000원에 준다면 아낌없이 들어갈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승무원이었기 때문에 주로 하늘을 나는 듯한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본인이 비행기 창문으로 봤던 그런 풍경들을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을 유명하게 한 이 작품의 제목은 극락조. 그래서 최고 유명하게 만든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작품은 홀리스 샤텔렌인데 이분은 12살부터 대학을 다닐 때까지 아프리카에서 살았어요. 아버지 덕분에. 그래서 아프리카의 물부족이라든지 그런 주제로 많이 작업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천에다가 진짜 페인팅을 해요. 그림을 적당히 그린 다음에 세밀한 부분은 퀼팅으로 메꿔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보면 진짜 감탄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와 저렇게 잘 퀼팅을 하다니.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이런 식으로 페인팅을 해놓고 여기 터번이라든지 뒤쪽에 여기 보이지 않는데 낙타의 모양 이런 털 같은 거 하나하나는 전부 다 퀼팅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봐야 되는 작품이 홀리스 샤틀렌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이클 제임스. 예, 저 맞아요. 자, 2002년도 남들은 시청 앞에 갈 때. 자, 마이클 제임스는 스트라이프 천을 본인이 만들어요. 색배합을. 그래서 색배합을 다 무지천 색상 다 다른 거를 붙여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해요. 하고서 이분 마이클 제임스 천은 뭐냐면 저 사람이 배합한 스트라이프 천을 사는 거예요. 그냥
저렇게 만든 작품이 아니고 스트라이프 천을 팔아요. 저도 이렇게 비싼데 이렇게 많이 샀어요. 근데 저분이 이제 그러니까 2002년도에가 한미 수교 120주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주한미 대사관에서 마이클 제임스 작품 전시를 하고 와서 강연도 하게 했어요. 서울대학교하고 대구 영남대에서 했었는데요. 서울대에서 할 때는 뭐 대사관 직원이었었는데 KTX 타고 영남 대구를 가는데 막 도착하자마자 땀 뻘뻘 흘리면서 도착을 했더니 절 보러 사회를 보라고 그래가지고 저 영어 못하는데 내 통역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보라고 해서 열심히 사회를 보고 나서 나중에 사진을 봤더니 기차관에서 머리에 까치집 지어 있는 것도 다 나와 있고요. 뭐 그렇게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렇게 힘든 작업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는 요거는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걸 다시 포토샵 작업을 해서 디지털 프린팅을 해요. 아까 홀리스 샤텔레는 그냥 그림을 그렸지만 그림 그린 다음에 퀼팅을 한 거지만 이분은 디지털 프린팅을 천에다가 하고 나서 서로 다른 사진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포토샵 작업을 한 다음에 그 위에 퀼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할 때 저렇게 스트라이프 하기 힘들게 하다가 디지털 프린팅을 했을 때 40대인 저도 용감하게 날로 먹는구나 그랬거든요. 요즘 생각하면 그래 그거 좋은 방법이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키 팀스 저 맞고요. 리키 팀스는 흑백 사진을 책에 안 나와 있어서 못 구했어요. 모자가 범상치 않죠. 컨트리송 가수예요. 네, 가수였다가 그냥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코하마 킬드쇼에 갔는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문 열기 전에 줄을 쫙 서 있잖아요. 서 있는데 그 앞에서 컨트리송 그 해에 리키 팀스가 초대 작가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앞에 나와가지고 기타 메고 하모니카 걸고 마이크로 노래하고 춤도 추고 아주 와, 저 사람 한번 데려오면 다용도로 쓸 수 있겠구나 싶을 만큼 그런 컨트리송 가수인데 퀼트 작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가보면 이분의 아프리키를 와, 저 큰 손으로 어떻게 했지 싶을 만큼 네, 그렇게 하는 작업입니다. 자, 좀 빨리 해야겠네요. 자, 퀼트는 어떻게 시작됐냐 그러면 저희가 퀼트의 유래를 뭐 그때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얘기해 주는 거 아니니까 유물로 찾아보면 BC 3400년경에 그 유물을 발견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어디 갔는지는 없고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2000년 전 거는 볼 수 있어요. 그 상떼제르부르크 박물관에 가시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집트의 천막 퀼트고요. 처음에는 저쪽에 동방에서 옷으로 퀼트를 했었어요. 근데 십자군 전쟁으로 가면서 그 나라에서 하다 보니까 3겹 이상 누벼주게 되면 천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뻣뻣해져요. 뻣뻣해지다 보니까 저쪽에서 좀 옷이 그늘처럼 돼요. 그래서 낮에는 그늘져서 시원하고 밤에는 3겹 이상이니까 따뜻해요. 그래서 옷으로 많이 했는데 십자군이 가서 그 지역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니까 배우고 또 하나는 군대 깃발이 많이 헤어져요. 헤어지다 보니까 모래바람에 누벼놓은 거는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군대 깃발로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십자군들이 귀환할 때 보니까 여기 퀼팅한 옷을 입고 온 거 보이죠? 그래서 저런 옷들을 입고 오고 또 하나는 기사 계급들은 갑옷을 입었지만 밑에 사병들은 갑옷이 없었잖아요. 근데 여러 겹이고 예전에는 새 털이나 양털을 넣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칼로 베어도 상처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갑옷처럼 쓰다가 총이 개발되고 나서는 갑옷으로 쓸 수는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1555년도 기록에도 남자들이 퀼팅한 옷들을 입었다라고 하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패치워크로 그러니까 허리가 가늘어 보이기 싶은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가늘어 보이려면 조상님 덕분에 허리를 가늘게 태어나거나 아니면 엉덩이를 키우면 돼요.
그래서 허리를 가늘게 보이기 위해서 패치워크로 퀼트 패치 코트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유럽의 집들은 우리처럼 온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서양 집들은 흙바닥이었잖아요. 그리고 난방도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서민들은 퀼트를 가지고 이불처럼 썼어요. 그리고 소빙하기가 오면서 특히 이불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이불로 사용한 퀼트 중에 최고 오래된 게 시실리아 퀼트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유럽 퀼트를 가장 많이 발전시킨 게 마르세유가 있는 프로방스 지방이에요. 그래서 프로방스에서 했던 마르세유 퀼트는 퀼팅을 한 다음에 입체감이 나죠. 그 속에다가 뭔가 코딩을 집어넣어서 만든 게 마르세유 퀼트예요. 그래서 이걸 하고 마르세유 그 프로방스에서 많이 한 게 인도 면을 수입을 해오는 거예요. 인디엔츠를. 근데 유럽의 그 천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 무지천이에요. 근데 인도처럼 이런 나염천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열광을 하고 산 거예요. 아주 고가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이 인디언스 천에 열광하니까 수입 금지령을 내렸었어요. 그래서 뭐 퀼트 역사에 보면은 그래서 천을 잘라가지고 이 뒤에 하얀 천은 그냥 마르세유에서 생산된 거고 요 꽃들은 요런 거를 자른 거예요. 잘라가지고 아플리케를 붙인 거.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게 브로드 펄스라는 작품들을 천을 아끼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각 지역마다 새로운 퀼트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천이 없는 하층민들이 많이 하던 크레이지 퀼트 기법을 상류층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이제 상류층이 하게 된 이유는 저게 중국 도자기에 그 유약이 갈라진 크랙 있잖아요. 그 모양을 따서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영국 크레이지 퀼트의 특징은 주로 면이 아니고 벨벳이나 실크, 그리고 여자들 드레스를 만들다 보면 여자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옷을 만들면 네모나게 잘라서 하지 않고 소매 같은 데는 곡선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버리는 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천들을 이용해가지고 크레이지 퀼트를 만들고 장식도 많이 달아요. 구슬도 달고 뭐 여러 가지 술도 달고 뭐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럽 사람들이 신대륙을 발견해가지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에 정착한 분들은 굉장히 힘들게 갔지만 나중에 영국의 부유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미국의 그 남부 쪽에는 부유한 영국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소일거리라든지 그런 걸 찾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미국 남부에서 면 산업이 굉장히 잘 됐어요. 면 농사가. 그러다는 미국산 면이 유명하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면 산업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거기서 퀼트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남아있는 퀼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샬톤 스톤 퀼트라는 거는 이 집안이 샬톤 스톤 집안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만든 건데 1704년도부터 3년간 제작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정확한 거는 예전에는 옛날 앤틱 퀼트들을 보면 뒤에 종이 본을 떼지 않고 나와 있는 퀼트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샬톤 스톤 퀼트에서도 그 종이본 중에 하나가 1701년도 하버드 대학 안내지였대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1701년 이후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서부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퀼트 역사책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서부를 가기를 원한 여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남자들이 원해서 서부로 간 것뿐이었는데 가면서 심심하니까 마차 안에서 바느질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단순한 패턴들을 많이 했어요. 그냥 직선으로 입는다든지 그런 단순한 패턴들을 하면서 가다가 근데 자기네들이 인디언을 만날 수도 있고 마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서부에 정말 도착할 수 있을까 항상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패턴의 이름은 베들레헴 스타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패턴들을 많이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부 시대 때
내 서부 시대 때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게 퀼팅 비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퀼팅 비라는 거는 우리나라 도덕책에 보면 우리가 협동 그래 향약 둘의 개가 있다 뭐 이런 거 책에서 배웠잖아요. 옛날 도덕책에. 그것처럼 비라는 거는 미국의 꿀벌들이 모여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우리 동네에 오늘 잼을 만들 거야. 그럼 잼 만드는 비를 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어. 그러면 남자들 집 짓는 비를 해요. 그런 것처럼 퀼팅 비를 해서 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여자들끼리 모여서 퀼트를 각자 탑을 내온 다음에 퀼팅을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에 보이면 여기 줄이 있는데 줄을 매달아서 했다가 쭉 올려놨다가 밑에서 춤도 추고 놀고 그러고서는 또 내려서 또 퀼팅하고 그러고 여기 보시면 남자분들은 여기 옆에서 집들이 지금처럼 다닥다닥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보니까 남자들이 마차를 타고 데리고 오죠. 그래서 여성들이 사교하는 장소의 하나로 처음에 서부로 이동해서 굉장히 외로웠잖아요. 거기에서 사교 장소의 하나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재료를 팔기도 하고 뭐 이번에 영국에서 좋은 천이 들어왔대 그러면 비싸게 팔기도 하고 그래서 여자들의 사교 모임으로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성들이 돈을 벌거나 직업으로 많이 발전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1876년도 미국 독립 100주년 박람회 필라델피아에서 박람회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킬트 쫙 걸려있는 거 보이시죠? 여성들이 직업으로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만 있던 여성들이 퀼트를 매개로 많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퀼트 하시는 분들이 사회에 공헌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본인들의 능력을 가지고 그걸로 뭔가를 알리기를 원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데 100주년보다는 조금 전이지만 이거는 남북전쟁 시대 때예요. 남북전쟁 남부의 엘라바마주에 아주 대포가 큰 여자들이 많아서 우리 킬트를 만들어서 경매 붙여서 포격함을 사주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8개를 만들어서 경매를 하려고 했는데 뭐 돈은 8만 달러를 모으려고 했다가 다 못 모으고 그 6개 완성 중에 지금 2개가 남아있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 경매 붙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뭐 4억인가 얼마에 됐다라고 들었는데 지금은 또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거는 적십자 서명 퀼트인데 이거는 1차 대전 때 미국 적십자에서 돈을 모금하기 위해 가지고 퀼트를 만드는데 요거 하나뿐이 아니라 이런 퀼트를 수백 개를 해가지고 요거 한 장 한 장마다 땅 분양하듯이 기증하신 분들의 기증하신 분들의 사인을 넣은 거예요. 돈을 넣고 사인을 할 수 있게. 그래서 기부금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널널하게 사인한 거 돈 많이 내신 분. 이렇게 따닥따닥 하신 분은 조금씩 내신 분. 그래서 한 장 안에 돈을 얼마 냈느냐. 그래서 지금도 미국 적십자사 본부에 가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중간층에 되어 있다 그러고요. 80년이 지난 다음에 여기는 지금 테오도로 루즈벨트 사인을 하신 분 중에 헬렌 켈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80년 후에 또 한 장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인하신 분은 조금 세대가 바뀌어서 돌리 파턴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뭐 이런 분들이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건 2차 대전 중에 한 거였는데요. 2차 대전에 어떤 엄마가 2차 대전 마지막 해에 아들이 전사를 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있던 부대에 전사자 명단을 갖다가 다 자수를 했어요. 그래서 퀼트를 만들어서 본인의 집에 걸어놨다 그래요. 아들을 추모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아들을 추모하는 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퀼트를 이용해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9.11이 난 다음에 뭐 전쟁이 또 하고 그러면서
용맹 퀼트 단체라는 걸 만들어서 이건 굉장히 슬픈 퀼트 중에 하나예요. 저 아이가 이 퀼트를 받았다는 건 아버지가 전사한 거예요. 그래서 유가족이나 부상자들에게 퀼트를 전달하고 뭐 약간의 기금도 드리고 이러면서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작업을 아직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전쟁만 하니까 얘기하니까 조금 슬퍼서. 자, 이거는 1996년에 미국 애틀란타에서 올림픽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애틀란타도 남부 쪽이기 때문에 면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는 데죠. 그래서 올림픽을 하기 전전해에 의논을 해서 퀼트를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을 모아가지고 400장을 만들어서 입촌식을 하잖아요. 그때 각 나라의 기수와 각 나라의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한 장씩 기증을 하는 걸 하자고 해가지고 그 전에 올림픽이 하기 전해에 전시를 한 거예요. 전시를 하면서 자, 요거는 그때 대한민국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받은 거고 대한민국 기수가 받은 작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어떤 나라가 어떤 책을 받았고 어떤 퀼트를 갖고 그런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미국만 얘기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거는 광복 70주년을 맞아가지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퀼트를 선물하기 위해서 얘는 우리가 시작한 거는 이거 MSD라는 제약회사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와서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여기 제약회사 직원들도 너네도 해 이래가지고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기부한 것도 있었고요. 여기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기부받은 퀼트 작품이나 재료를 가지고 경매를 했어요. 제가 열심히 경매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 작품은 시가 5,000원부터 시작하시고 호가 2,000원씩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 이익금을 가지고 백혈병 소아암협회에 기부하는 행사를 몇 년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작업들이 다 대부분 퀼트 페스티벌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몇 개의 퀼트 페스티벌은 굉장히 많은데요. 몇 개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러피언 패치워크 쇼는 프랑스의 아주 시골이에요. 그냥 4개 마을을 섭외를 해가지고 매년 해요. 가을이면. 근데 꼭 추석 때예요. 우리도 가기 힘들게. 근데 거기에 뭐 1km 떨어지고 4km 떨어지고 이런 마을에 가서 각 마을에 공회당, 성당, 교회, 체육관 이런 데에서 전시를 해요. 그래서 뭐 여기 갔다 오면 우리가 운동이 좀 되네. 하루에 25,000보 걸었어. 뭐 이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이런 현수막이 있으면 전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뭐 보통 한 21번 현수막까지 있는데 이거 18번 현수막 이거 들어가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집들 교회나 성당이나 그런 데서 안에서 전시를 해요. 그래서 이건 뭐 수도원이었던 것 같고요. 얘는 교회였던 것 같고. 자, 그 다음 미국에서는 수많은 퀼트쇼가 있지만 AQS와 봄에 하는 AQS와 가을에 하는 IQA가 있는데요. AQS는 아메리칸 퀼트 소사이어티 퀼트 쇼인데 파두카라는 도시는 인구 10만도 안 되는 도시인데 시티 오브 퀼트거든요. 그래서 전시장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 공장 같은 데에다가 폐공장이었어요. 예전에 담배 시가도 만들고 담배를 했던 공장이었대요. 그 폐공장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들어가면 공장 페인트도 좀 칠이나 하지 막 벗겨진 상태에서 1년에 몇 번 안 한다고. 그러고 근데 여기 퀼트쇼에 저희가 가려면 25인승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멤피스에서 운전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5인승 비행기를 타고 갔더니 미국에 계신 작가분이 목숨을 걸고 왔구만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갔는데 좀 비행기 타기 힘들긴 했어요. 동네에서 여기 있는 데서 저녁마다 성당인데 퀼트 쇼를 하는 동안은 퀼터들을 위한 파티도 해요. 그리고 여기 식당 앞에도 점심 먹으러 가면 퀼터들을 환영하는 거 다 걸려 있고요. 학교 마크 앞에도 이런 웰컴 퀼터 스타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월마트 아니거든요. 안에도 이렇고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시내를 구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네 구경을 하기 위해서 25인승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도시에서는 뭔가 가게를 열려면 어딘가에는 퀼트가 들어가 있어야 허가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그릇 가게였어요. 그래서 이런 퀼트 걸어놓고 여기 그릇 가게 양쪽에 왔다 가던 아치 위에 있고요. 얘는 어린이 용품 가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뭐였더라? 그리고 얘는 이 패턴이 더블 웨딩링이라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가게였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다이아몬드 센터. 그리고 아침마다 자고 일어나면 이런 패치워크 소식지가 오늘은 무슨 전시를 하고 어디에 가고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빵 가게예요. 거기도 퀼트를 깔아놔야만 돼요. 여기는 목욕용품 가게였고 여기는 뮤직샵이었고 하여튼 퀼트를 깔지 않으면 그래서 동네 구경을 하기 위해서 가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호텔도 없기 때문에 기껏 있어봤자 무슨 여관 수준의 인만 있어가지고 다 민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5명이서 미국 퀼터들 주선으로 민박을 했는데 그분이 할머니가 들어오시더니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옆집은 3명의 퀼터가 있고 미국에서 온 뭐 유럽에서 누가 몇 명이 4명인데 난 5명이라서 I win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온 동네가 다 민박으로 그러고선 저희한테 하루 같이 주무시더니 열쇠 주고 잠그고 가라 그러고 본인들은 우리한테 받은 돈으로 여행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인구도 적은데 내셔널 퀼트 뮤지엄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시티 오브 퀼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일본 도쿄돔이에요. 도쿄돔 저희가 전시장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돌아다닐 때는 넓은 줄 몰랐거든요. WBC한데 엄청 넓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사람이 인산인해로 줄 서서 기다릴 때는 도쿄돔을 한 바퀴 돌 만큼 있어요. 사람이. 그러고서 들어가면 벽에도 있고 안에도 이렇게 전시장이 사람들로 미어지는. 자, 이건 요코하마 퍼시피크 요코하마에서 하는 전시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사진은 왜 넣었냐면 이 상호통상이라는 한국 회사가 가서 돈을 긁어 모읍니다 진짜. 그래서 뿌듯해서 찍었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화가 나서 2010년도에 우리나라도 퀼트 페스티벌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5년간 퀼트 페스티벌 만들어서 5년간 준비위원장 하다가 넘겨줬었는데요. 협회 이사들이 너무나 반대가 많아서 제가 오래 살 거예요. 욕을 많이 먹어서. 그래서 아주 욕도 먹어가면서 그래 뒤에 가서 욕을 먹고 저도 욕을 많이 하고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 퀼터들의 특징인 웨어러블 퀼트를 더 알리기 위해서 외국 작가들도 많이 초청했기 때문에 우리는 패션쇼를 했어요. 퀼트 패션쇼를 해가지고 매번 그 인기 있게 성황리에 끝나도록 했습니다. 자, 퀼트라는 거는 그냥 내가 배웠던 거 평생 했던 걸로 사회에 이바지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해왔고요. 근데 제가 4대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학교 교육 현장에 있다가 나중에 평생 교육 현장으로 가서 30년 이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느낀 점을 한번 얘기하고서 마치려고 그래요.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애틀란타 올림픽 퀼트 하는 데인데 여기 보면 애들이 되게 많이 사진 찍었죠. 얘들이 엄마 따라와서 찍은 게 아니고 얘네들도 자원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들이 만든 게 요거예요. 우리나라는 요만한 애들이 바늘 주면 애비 무서워 안돼 이러겠죠. 쟤는 진짜 4살부터 바늘을 줘요. 위험하니까 조심하라고 가르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랑 교육의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근데 애들만 한 건 아니고 이렇게 자원봉사자 할머니들의 도움을 받아서 얘네들이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정과 제가 교사할 때만 해도 그때부터 서서히 가정과 수업에 실습이 자꾸 빠지고 뭐가 들어갔냐면 컴퓨터 코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그만둘 때만 해도 교육구청에서 가정과 교사 교육을 베이직 프로그래밍 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코딩 수업이 엄청 많이
실습이 빠지고 바뀌었는데 엄청 가르치면 뭐합니까? 이제 AI가 다 해주는데. 잘못된 교육을 해온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게, 자, 이거는 우리 한국의 퀼트 협회에서 만든 교재예요. 미국에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면 애들에게 퀼트 작업을 시키면서 자, 조각을 하나하나 이어서 큰 패턴이 나오는 모양을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건 저희 교재거든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애들에게 협동교육과 그런 거를 퀼트를 하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대생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교육학 할 때 귀에 못 박히 들은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이라는 것. 근데 그거를 관가하고 학교에서 교육 현장에서 그런 수업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어딘가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AI 시대 때 제일 중요한 건 융합이고 협업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이런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 뭐 코딩하는 거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런 거를 빠지고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느낀 거는 미국 퀼트쇼에 가면 너무 넓거든요. 그래서 퍼짐하게 앉아있고 일본 퀼트쇼에 가면 발 마사지 기계 광고하러 나와요. 해보라고. 근데 이제 저희도 쉬고 있는데 이분이 오셨어요. 머리에 모자가 너무 예뻐서 사진 찍어도 되냐? 그랬더니 찍어도 된다. 찍었더니 요만한 거를 제 손바닥에 요만한 걸 하나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감사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퀼트쇼를 다니면서 이렇게 다 받았어요. 다 요만해요, 진짜. 근데 그분이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퀼트를 못해요. 근데 뜨개질은 잘하는데 퀼트쇼에 동참하고 싶어서 1년 내내 뜨개질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 지퍼백에 보니까 한 봉지가 있고 가방 안에 보니까 그 들어간 지퍼백이 저 나비가 들어있는 지퍼백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 내내 뜨개질을 해서 저기에 넣어서 그래서 나는 퀼트 감상을 하면서 이거를 나눠주는 기쁨을 온다 그래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평생학습으로 30년을 하면 어디든지 센터에서 국내에서 센터를 세운다 그러면 어떤 과목을 강의할까를 먼저 생각해요. 근데 그것보다는 평생학습에 필요한 게 이념이 뭔지를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왜 배우러 다니는지. 나는 그거 배우는 거 실력이 안 늘어도 되지만 나오는 자체가 좋아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가르치는지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뭘 배울까 보다는 나는 친구 만나러 가고 그런 게 더 중요하고, 우리 포럼도 뒤풀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풀이 하러 오시는 거니까 포럼에 오늘 이번에 강의 주제가 뭐고 상관없어요. 그냥 일단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학습이라는 거는 내가 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보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요. 제가 요즘 관심 있는 건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현수막으로 만든 거예요. 처음에 시작된 거는 현수막이 정부 보조금 타는데 스토리텔링이 좋아요. 그래서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까 이 현수막이란 천이 방수가 돼요. 그리고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저희가 조각을 잘라서 하잖아요. 가벼운데 뻣뻣하니까 조각을 자르면 천이 막 움직이면 바느질 힘들잖아요. 재봉틀로 받기도 힘들고 만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현수막으로 만든 이런 작품들 해서 판매도 하고 뭐 ESG 경영 이런 것까지 고차원적으로 안 가도 정부 보조금 타는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자, 요거는 작년에 여기 걸려 있었던 거죠. 저희 가왕전 할 때. 자, 이 현수막으로 제가 오늘 몇 개 만들어 왔는데요. 멋진 질문 하신 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자, 현수막으로 만든 거예요. 네. 자, 제 마음에 드는 질문을 하시는 분께
제 마음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물욕 심해요. 자, 오늘 굉장히 제 사심 있는 강의였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신 시간이었길 바라면서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와, 좌장 빼고 질문 받을까요? 좌장을 궁금하게 했어. 네. 네, 오늘 강의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평소에 이제 저희들이 아트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림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림은 우리가 보통 프라이싱 하는 뭐 룰이라고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포단이라든지 뭐 작가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매겨지는데 퀴즈는 어떤 식으로 프라이싱을 하는지 사실 진짜로 아직까지는 작가 마음이거든요. 작가 마음인데 일단 핸드 퀼트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려요. 머신 퀼트가 힘도 들지만 시간적으로 보면은 조금 핸드 퀼트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핸드 퀼트를 2번 하려 그러면 절대 못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기도 하고 또 하다 보면 핸드 퀼트 할 때도 작가가 중간에 조금 실수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막 저희가 땜빵도 하고 그래서 작가 마음대로 하는데 일단은 너무 싸게 얘기하면 주변의 퀼트 작가들한테 욕 얻어먹어요. 저는 싸게 주고 싶은데 그래서 주고서 비밀입니다. 그냥 그러기도 하는데 가격은 작가 마음이게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아까 판정 불가였잖아요. 서울 고대에서도. 그러니까 얼마를 받을지는 사실 저희는 알아요. 근데 미국 퀼트쇼에 가면 저희 작품 그 골드문 감정하듯이 퀼트 감정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50를 내면 작품 감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직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근데 감정 받기가 조금 힘들어요. 무서운 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감정해 주는 건 너무 싸게 해줘요. 가격을 너무 낮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엔 우리가 그냥 감정 받지 마 막 이래요. 저기 질문 있어요. 2번째 물욕 나왔습니다. 강강이 들어서자마자 이 작품도 보고 생각이 흥분하는 그런데 강의 내용에 수입한 의견들이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인문에서 영국의 크레이지처럼 그런 작품을 단면을 만든다면 가능성이 있는지 시간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 내용 중에 도구가 그 정도가 들어가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크레이지 퀼트는요. 크레이지라는 그 퀼트에서 단어 뜻은 사실은 미쳤다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그런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하기 쉬워요. 하기 쉽고 지금 가능성이 있어요. 크레이지 퀼트의 경우에는. 그래서 저한테 오시면 집에 진짜 놀고 있는 천조가리 다 들고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크레이지 퀼트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추억을 하기 위해서 애들이 어렸을 때 입었던 티셔츠들 있죠. 그런 걸 가져와서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천을 가져오셔서 크레이지 퀼트 하시는데 조그만 거 하면 뭐 금세 끝나고요. A4 용지 같으면 한 2번만 오시면 됩니다. 저도 김은주 작가님한테 조금 배운 제자로서 일단 퀴즈를 입문해서 그러면 이런 작은 소품 만드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하잖아요. 퀴즈 그런 거 보면 되게 많이 그런 거 우리는 사고하는데 소위 작가라고 하는 거는 처음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계가 그 소위 작가라고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경계를 갖춰야 작가라고 하시죠? 저희가 시인이 되면 등단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보통 그 좀 유명한 전시를 할 때는 저희가
그 작품을 보고 선별을 해요. 전시를 아무렇게 시켜주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전시에 한번 나가면 저희가 그냥 작가님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 전시에는 진짜 소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분하기에는 작품과 제품으로 나눠요. 그래서 제품은 저희 입장에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작품은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예요. 제품은 사용자 니즈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 협동조합에서는 제품을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작가는 등단하듯이 전시에 참여하면 작가라고 해요. 네. 물론인데요. 그거는 혹시 작가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작품이 어떤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왜 그 작품이 이렇게 가장 아끼시는 건지 좀 그런 이유를 싶습니다. 네. 제가 작품을 뭐 다 들고 오지 못하고 몇 개만 가지고 왔고요. 제가 가장 아끼는 작품은 그 엽서 드렸잖아요. 엽서 맨 앞에 있는 작품이에요. 예. 예, 선물 드린 것 중에 엽서 맨 앞에 있는데 그 제목이 뭐죠? 예. 제가 연화문이나 이런 리버스 아플리케 기법으로 한 15년 작업을 하다가 직조 기법과 위빙 기법으로 또 한 15년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빙 기법으로 계속 요즘 하고 있는데 그 작품이 그나마 좀 제 마음에 들었어요. 들고 그렇지만 완벽하진 못했기 때문에 제목을 아직도 꿈을 꾸고 있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요. 누가 팔라고 해서 좀 많이 받고 팔았습니다. 저는 현금 사랑, 입금 환영, 카드 가능.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내가 질문을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를 똑같이 하셔가지고 그러면 좀 바꿔가지고 제 친구의 필트를 지어있는데 그 가족별로 이렇게 이불 있잖아요. 네. 이불을 이렇게 다들 있더라고요. 아들 이불, 딸 이불, 본인 이불, 남편 이불 이렇게 했는데 그거 보고 굉장히 저는 강렬하게 인사를 나눴었는데 혹시 작가님께서 가장 제일 처음 누군가에게 선물한 그런 작품이 있다면 어떤 작품이었는지 소개해 주세요. 제가 첫 시간에 들어가서요. 수업 들어가서 첫 시간에 뭐라고 하냐면 킬트 수강 신청하시고 이제부터 내가 너 가방도 만들어줄게 이러신 분들은 그냥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없었던 일로 하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군가에게 퀼트를 선물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그 거꾸로 말하면 누군가가 나한테 퀼트를 선물했으면 나는 안 그런데 쟤는 나를 참 깊이 생각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선물한 거는 작품은 못하고요. 제품은 많이 했습니다. 제품으로 많이 하고 주고 나서 밤에 잘 때 생각나지 않을 정도의 제품을 많이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가지고 처음부터 퀼트를 수업을 한다든지 수익을 냈기 때문에 판매하는 데에서 조금 많이 했기 때문에 선물을 하는 것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게 좀 있긴 있었어요. 국내에서는. 근데 대신에 외국 퀼트 작가가 오면 뭐 저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선물은 좀 많이 했었습니다. 저 시간 관계상 강의를 들었습니다. 중국 코스인데 퀼트 작품을 만드시면서 그 작품마다 제목이나 혜택을 붙이나요? 그것은 이렇게 네, 작품일 때는 제목을 꼭 전시장간 붙어 있고요. 붙이기 힘들면 그림처럼 무제 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작가님 네, 다 작가 마음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자 시간 갖겠습니다. 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